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본에 앞서 보신 대로 그 왁싱숍에서 그 살인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이제 1인 미디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 그럴까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예, 결국 이제 1인 미디어가 이제 결국은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좀 극단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 1인 미디어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 1인 미디어라는 게 이제 그동안 방송국은 사실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뭐 PD, 엔지니어, 작가, 그렇죠. 뭐 그다음에 방송 장비도 고가고 그렇죠. 송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이제 방송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기반이 발달돼서 유튜브나 또 뭐 팟캐스트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또 페이스북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방송을 제작하고 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송출까지 가능한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많아져서 이제 1인 미디어 방송들이 이제 많이 이제 결국은 생겨난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만의 트렌드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이 이제 늘어났는데 이번에 문제된 것은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에 결국 어떤 그 왁싱샵을 결국은 이제 이 송출을 했는데 그 안에 개인 정보가 결국 외부에 알려져서 여기에 혼자서 이걸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범죄자가 알고 결국 범죄의 표적이 돼서 끝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물론 이제 방송을 진행한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법적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게 이제 그 범죄자가 그 왁싱숍에 대한 인터넷 방송을 보고 그렇죠. 결국 그 운영자가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또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또 이 촬영에 대해서 왁싱숍 주인도 동의를 했으니까 이제 촬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해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뭐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은 뭐 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왁싱숍 방송에 있어서 그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결국 방영이 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래서 불법행위라든지 계약 불이행, 구두 계약이지만 계약 불이행이 밝혀진다면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1인 미디어 전성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좀 소개되고 있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1인 미디어의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뭐 먹방도 있고 뷰티도 있고 뭐 그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콘텐츠 중에 건전한 콘텐츠는 실제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 건전한 콘텐츠는 사실은 육성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라든지 또 외부적 심의기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1인 미디어 방송은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걸러야 되는데 본인이 걸르질 않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이 수익이 된다 하면 이게 점점점 더욱더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왁싱숍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선정적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인 정보가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이 됐다는 거 하고 사람의 초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모자이크도 없이 그냥 됐고 그래서 무슨 뭐 어느 뭐 왁싱숍에 굉장히 그 뭐랄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근데 혼자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방송되지 않았으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 텐데 방송으로 표적이 됐고 또 문제는 이게 또 보도가 되니까 왁싱숍 살인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모방 심리에 의한 범죄가 나타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범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1인 미디어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결국 이제 최악의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뭐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성폭행하는 걸 그대로 중계해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스스로 자살하면서도
그거를 1인 미디어 방송에 의해서 중계를 해요. 자기가. 심각하네요. 예, 그것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무슨 살인을 하는 장면을 중계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1인 미디어 방송은 정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취미 생활이나 네, 이런 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도 다수 있지만 1인 언론 시대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공중파 방송보다 더욱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하나로 이게 특화가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무슨 먹방이다 그러면 먹방 중에서도 무슨 요리면 그 요리 중에서도 가령 뭐 특화된 어느 요리를 네, 네. 굉장히 그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중파가 가질 수 없는 공중파는 하나에 집중적으로 특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팔로워가 뭐 수십만 명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1인 방송에 대해서는 이런 공중파가 가질 수 없는 영향력을 1인 방송이 갖게 되니까 또 정치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방송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수익 창출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선정적인 거나 또는 아예 비상식적인 거 이런 것일수록 또 기괴하고 이상한 것일수록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또 아주 선정적인 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별풍선을 받으면서 그걸 이제 방영을 하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수억에서 뭐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인 방송은 영향력도 많아지죠. 또 수익도 되죠. 예. 계속 늘어나니까 예. 1인 방송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송출하는지에 대한 이런 그 아카데미까지 생겨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1인 방송은 이제 이런 그 배경 하에서 또 이런 환경 하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물론 1인 미디어 방송에 이제 순기능도 있을 것 같고요. 역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역기능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막는 그런 제도가 좀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1인 방송의 영향력은 네.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그 발표를 네, 했는데 예. 아직도 이제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가치 있는 콘텐츠라면 지원은 해줘야 되지만 네. 이렇게 지금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거나 그렇죠. 또 아주 선정적인 콘텐츠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에도 상당히 나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심의 기준 그러니까 심의 기구를 우선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일반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심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전문 인력들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의 기준을 넘어서는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퇴출을 한다든지 처벌을 하는 그런 강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주제를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1인 미디어에 열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시대가 이제 핵가족 시대고 자녀들이 뭐 하나 많아야 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려서부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보통 대화도 요즘 문자나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V나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1인 미디어 방송가들이 자기의 친구인 것처럼 또 자기와 인격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오해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초대교회 때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교제했고 또 성전에는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흘려보냈던 초대교회의 어떤 사회상이나 교회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이때가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서 전도에 나는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아주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1인 미디어 방송이 비공개로 회원들만 들어가는 비밀방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방들은 외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것이 현세에 다시 발현된 것처럼 아주 도처에 이런 비밀방들이 생겨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가 도처에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안에서는 결국 수익 창출을 위해서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정적인 것은 더 극단적으로 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 개개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비밀방 퇴치운동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물론 1인 미디어가 주는 유익도 있잖아요. 또 국가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려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역기능이란 말이죠. 이 역기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좀 공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입장에 좀 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이 어떻게 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이 방송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것은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창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또 아주 비상징적인 이런 콘텐츠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창작 콘텐츠를 만들면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돼요. 그래서 1인 미디어 하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야만 결국 창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크게 이 창작 콘텐츠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산업적인 발전,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장려해야 되고 역기능은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1인 미디어 시대의 이면의 정신적인 바탕은 외로움 또는 어떤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신뢰가 깨진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현상 이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